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묘목의 10가지 운명적 특징 2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목은 5번째로 토를 좋아합니다. 토를 좋아합니다. 토는 이제 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목국토를 하죠. 목국토. 그래서 영역이 됩니다. 영역. 그래서 묘목은 토를 목적합니다. 묘는 기본적으로 토에 대한 소토 능력이 탁월하여 이 소토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어떠한 토든지 기본적으로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토를 놓치지 않죠. 진토든 술토든 미토든 축토든 간에 오는 대로 자기가 건듭니다. 토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크죠. 토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소토에 보면은 묘목을 중심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묘목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묘목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묘목은 이제 순목이죠. 순목이고 병화는 뭐예요? 난하죠. 따뜻하죠. 그러니까는 목을 갖다가 순목을 잘 말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목은 병화를 좋아하는데 이 순목이기 때문에 병화 빛의 전체적인 화의 에너지를 받으면은 묘목이 탄력을 갖게 되고 긍정적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목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7번째로 묘목은 목생화가 잘 안 됩니다. 묘목은 목생화가 잘 안 된다. 그 이유는 묘목은 습기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젖어 있는 나무라 목생화가 잘 안 됩니다. 묘목으로 불을 피우는 것은 잘못하면은 불을 끄게 됩니다. 우선 묘목 안에 있는 습기를 먼저 제거해야만이 불이 탑니다.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나면 눈물이 나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이것을 습을상정이라 했습니다. 습기가 있는 을목은 정화를 상하게 한다. 정화는 이제 불이죠. 그래서 습을상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등잔불에 심지도 젖어 있으면 불이 잘 안 붙거나 끓임이 나죠. 그래서 목생화가 되려면 선제 조건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순목을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생화가 잘 안 되므로 화 기준으로는 목이 인수이죠. 인수. 그러므로 인수는 공부도 되고 또 육친상으로는 모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목생활을 잘 못하니까 또 엄마의 사랑이 잘 안 들어오니까 엄마 사랑이 힘들어서 갈등을 많이 느끼며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습을상정이라고 해서 이런 형상도 특수한 목적이 설정이 되면 특화되어 갖고 긍정적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위기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봉화불을 놔갖고서 그 위기 상황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기를, 낮에 같은 데는 연기를 이렇게 피워 갖고서
그 전달했죠. 통신 역할을 했죠. 이제 그러한 특수적인 일을 하거나 여름에 모기를 쫓거나 하는 특수적인 일에 적합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그 가치를 더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여덟째로 묘목은 풍입니다. 풍. 묘목은 풍이다. 풍은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 사주 구조가 좋으면 묘목은 바람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풍구 역할을 합니다. 풍구 역할을 하여 선풍기나 혹은 풀무질, 선풍이나 풀무질 역할하여서 긍정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쾌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 잘 타고 있을 때는 바람이 불면은 불이 더 잘 탑니다. 이것을 활용한 것이 풀무질입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더 세게 하는 방법이 고안돼 갖고 쇠를 녹이는 차원이 한결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철의 역사가 달라졌죠. 풀무질로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더 세게 해서 불의 온도를 800도 이상 올려 쇠를 잘 녹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과학이 더욱더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우리 인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 역할이 있는데, 반대로 불이 약할 때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불이 꺼집니다. 특히 묘목은 순목으로 화가 있어서 발화점을 넘기지 못하면 불이 잘 꺼지고 연기가 납니다. 묘목이 부정적 역할을 하면 바람으로, 특히 겨울에는 한풍이 불게 되므로 풍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덕이 약하고 집안이 어지러워집니다. 주거가 안정이 안 되고 직업도 불안정하며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안정이 안 되어 이사도 자주 다니고 이별수가 잘 생겨 가족이 흩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작용이 어떤 현상을 이루느냐, 그건 사주구조가 잘 돼 있으면 긍정적 효과, 잘 안 돼 있으면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9번째로 묘목은 당사주관법으로, 당사주에서는 묘천파라 그럽니다. 묘가 있으면 팥살이 꼈다 이런 얘기죠. 묘천파는 파괴, 분리, 이별을 말합니다. 묘목은 싹이 이렇게 돋아날 때 싹이 둘로 분리함으로 부정적 역할을 하면 가족 이별, 부부 이별, 직장 변화, 주거 변동 등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묘목이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묘목은 또 알을 상징하죠. 알. 꼭 계란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묘목의 글자 상이가. 그래서 알을 상징하므로 알에서 깨어남으로 깨달음이 일어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조적 생각을 하게 되고 크게는 새로운 사상을 깨우치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묘목은 또 토끼죠. 짐승으로 따지면 토끼이므로, 토끼는 귀가 커서 신경이 예민하고 방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10번째로 묘목은 또 현침살입니다. 현침살. 묘목은 이렇게 뾰족하죠. 뾰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침살이 하나로 들어갔는데, 현침살은 이제 물상으로 보면은 침이라든가 송곳, 주사 바늘, 혹은 드라이버, 여러 가지로 이제 물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또 바늘도 되고.
그래서 현침살은 뾰족하기 때문에 꼭꼭 찌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말도 날카롭게 하고 비평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예민하죠. 묘가 유나 술을 보면 이건 철새 개금살이라고 됩니다. 철새 개금살이라고 합니다. 철새 개금살. 그래서 묘가 술을 보면은 묘가 가을이 되면 묘가 마르죠. 그래서 약초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한의학이나 약학, 의학과 인연을 맺어보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엔지니어나 기술자 등에도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손끝을 잘 쓰기 때문에 손재주 등 잔재주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현침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되지만 또 뾰족한 것에 잘 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기 등 이런 곤충에 잘 쏘이거나 혹은 벌이나 이런 데 잘 쏘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